개밥이나 드세요. 며느리가 제 멸치젓을 보며 던진 말입니다. 10억짜리 강남 아파트 거실에서요. 제가 30년 생선 장사로 모은 돈 전부 쏟아부은 그 집에서 말이죠.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좋아. 그럼 집도 너도 다 끝내자. 3개월 후 그 집은 12억에 팔렸고 며느리는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제 복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식한테 전 재산 다 준 적 있으세요? 저 박영자, 올해 73입니다. 있습니다. 10억을요. 어떻게 모았냐고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 3시 기상이 제 일상이었어요. 알람 소리가 울리면 눈을 뜨자마자 일어났죠. 세수도 대충, 밥도 거르고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왜요? 새벽 경매에 늦으면 좋은 생선을 못 사거든요. 겨울엔 손가락이 얼어 떨어질 것 같았어요. 장갑을 껴도 소용없었죠. 생선 비늘을 벗기다 보면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여름엔 어땠냐고요? 비린내가 온몸에 배었어요. 머리카락에, 옷에, 심지어 피부에도요.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안 빠졌습니다. 버스를 타면 사람들이 코를 막았어요. 창피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왜요? 우리 민수 하나 잘 키우려고요. 민수는 제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남편이 민수가 5살 때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부터 전 혼자였어요. 의지할 곳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죠. 오직 저 혼자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갔어요. 처음엔 생선 손질도 못했어요. 칼에 손가락을 베이기 일쑤였죠. 선배 아주머니들이 가르쳐줬습니다. 영자야, 칼은 이렇게 잡는 거야. 고등어는 이렇게 써는 거고. 하나하나 배워가며 일했어요. 5년이 지나니 제법 손놀림이 빨라졌습니다. 10년이 지나니 시장에서 이름이 알려졌죠. 박영잔의 생선은 신선해. 저 집은 속이지 않아. 단골이 생겼어요. 장사가 조금씩 잘 됐습니다. 하루에 10만 원 벌던 게 20만 원이 됐고요. 20만 원이 30만 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았어요. 점심은 김밥 한 줄로 때웠습니다. 저녁은 집에 가서 밥 한 공기에 김치로 해결했죠. 옷은 10년째 같은 걸 입었어요. 미용실은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했습니다. TV도 안 샀어요. 냉장고도 20년 넘은 걸 그대로 썼죠. 왜 그랬냐고요? 돈을 모아야 했으니까요. 민수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엄마, 나 과외 받고 싶어? 그래. 받자. 한 달에 50만 원. 저한테는 큰 돈이었지만 아끼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학원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었어요. 엄마, 미안해. 너무 비싸지? 아니야. 괜찮아. 열심히 공부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기도 했어요. 밤 10시까지 일하기도 했죠.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쑤셨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그렇게 버텼습니다. 민수가 대학에 붙었어요. 서울 시내 사립대학이었죠. 등록금이 한 학기에 400만 원. 1년이면 800만 원이었습니다. 4년이면 3,200만 원. 거기에 생활비, 교재비, 교통비까지 합치면 5천만 원은 들어갔어요. 큰 돈이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수는 대학을 나와야 해. 더 악착같이 일했어요. 명절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추석에도 설날에도 시장에 나갔죠. 다른 상인들이 쉴 때 제가 일하면 손님이 많이 왔거든요. 그렇게 4년이 지났습니다. 민수가 졸업했어요. 다행히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IT 회사였죠. 초봉이 3,500. 엄마, 이제 나도 돈 벌어.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래, 우리 아들 이제 다 컸구나. 기뻤습니다. 드디어 좀 쉴 수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2년 후였습니다. 민수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이름은 최수진. 서울 강남에서 자란 아가씨였습니다. 대학은 이화여대를 나왔대요. 키도 크고 예뻤죠. 첫인상은 좋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공손하게 인사했거든요. 그래, 어서 와. 밥 먹었니? 아니요. 아직이요.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김치, 멸치볶음. 평범한 집밥이었죠. 민수는 잘 먹었어요. 엄마 손맛 최고야. 하지만 수진이는 달랐습니다. 고등어를 거의 안 먹었어요. 김치도 한 젓가락만 먹고 말았죠. 입맛이 없니? 아니에요. 맛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이 그게 아니었어요.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그날 이후 몇 번 더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느꼈어요. 이 아이는 우리 집을 불편해하는구나. 우리 집은 노량진 근처 허름한 빌라였거든요. 반지하에 곰팡이 냄새도 났죠. 수진이네 집과는 차원이 달랐을 겁니다. 하지만 민수가 좋아하니까 참았어요. 1년 후 둘이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할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기뻤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는구나.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엄마, 집이 문제야. 집? 결혼하면 신혼집이 있어야 하잖아. 근데 전세 보증금이 너무 비싸. 얼마나 하는데? 강남 쪽은 5억은 있어야 해. 5억? 제가 그때까지 모은 돈이 8억이었어요. 30년을 모아서 8억. 그중 5억을 주면 제게 남는 돈은 3억. 노후 자금으로 빠듯한 돈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밤에 잠도 안 왔죠. 5억을 줘야 하나? 그럼 나는? 노후는 어떻게 하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심했어요. 그래, 우리 아들인데 도와줘야지.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응, 엄마. 엄마가 집을 사줄게. 뭐? 전세 말고 아예 집을 사자.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집을 사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엄마가 알아봤어. 반포동에 괜찮은 게 하나 나왔어. 반포동? 응. 37평짜리 아파트야. 얼마인데? 9억 8천. 민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엄마 미쳤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 엄마가 모은 돈 있잖아. 그거랑 대출 좀 받으면 돼. 안 돼. 엄마 노후 자금인데. 괜찮아. 엄마는 계속 일하면 돼. 엄마, 너희 집은 있어야지. 전세로 시작하면 불안하잖아. 엄마, 그래도 엄마 마음이야. 받아. 결국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나중에 꼭 갚을게. 그래. 천천히 갚으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갚을 필요 없어. 원래 내 거야.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발품을 팔았어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37평. 깨끗하고 위치도 좋았어요. 지하철역도 가까웠죠. 이거다. 가격은 9억 8천만 원. 제가 모은 돈 8억에 마이너스 통장 1억 8천을 더했습니다. 평생 빚 한 번 안 지고 살았는데 처음으로 빚을 졌어요. 하지만 후회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 잘 살면 돼. 등기는 제 이름으로 올렸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팔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엄마 이름으로 할게. 응, 알겠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아들 거였죠. 언젠간 명예 이전해줘야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성대하게는 못했지만 그래도 100명은 왔어요. 수진이 부모님도 오셨죠. 아버지는 회사 임원, 어머니는 약사였습니다. 양복에 한복을 빼입고 오셨어요. 근데 저를 보는 눈빛이 묘했습니다. 저 사람이 10억을 마련했다고? 생선 장사로? 진짜? 그런 눈빛이었어요. 기분이 나빴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들 결혼하는 날이니까. 식이 끝나고 수진이 어머니가 다가왔어요. 사돈, 애들 집은 마련하셨다면서요? 네. 반포에 하나 샀어요. 반포요? 거기 비싼데. 얼마짜리예요? 9억 8천이요. 어머나.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이요. 대단하시네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어요. 생선 장사로 10억? 말이 돼? 그런 표정. 속이 상했지만 또 참았습니다. 신혼집 이사를 도왔어요. 짐을 날랐습니다. 청소도 하고 정리도 했죠. 저녁이 되자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들어가세요. 우리가 할게요. 그래. 그럼 엄마는 갈게.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고 12만 원. 30년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허전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우리 아들 잘 살면 됐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달라졌습니다. 민수한테서 연락이 뜸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했죠. 민수야, 잘 지내냐? 응, 엄마. 잘 지내. 수진이도? 응.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 않았어요. 3분 통화가 고작이었죠. 주말에 한번 놀러와. 응, 알겠어.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 이번 주말은 약속이 있어서. 그래.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도 좀 바빠. 계속 이런 식이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설날이 됐습니다. 민수야, 설날엔 오는 거지? 엄마, 미안. 올해 30 수진이네 가려고. 그래. 응. 내년엔 꼭 엄마네 갈게. 전화를 끊고 혼자 떡국을 끓였습니다. TV에선 설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전혀 웃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구나. 외로웠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어요. 민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집에 한번 와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정말? 그래, 갈게. 1년 넘게 못 봤거든요. 뭐 해줄까? 엄마가 뭐 좀 해갈게. 아무거나요. 엄마 손맛이 그리워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날 잊은 건 아니었구나. 전화를 끊고 바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머릿속으로 메뉴를 짰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멸치젓을 가져가고 깻잎 무침도 하자. 며칠 전부터 장을 봤어요. 제일 먼저 노량진 시장에 갔습니다. 단골 아주머니 가게였죠. 영자야, 오늘은 손님으로 왔네? 응. 아들 보러 가는데 멸치젓 좀 주세요. 내가 직접 담근 거 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유리병을 꺼냈어요. 멸치가 빨갛게 삭아서 윤기가 흘렀습니다. 이거 숙성이 딱 맞았어. 6개월 묵은 거야. 밥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어. 얼마예요? 야, 너한테 돈 받겠냐? 그냥 가져가. 아니에요. 얼마예요? 에이, 그냥 가져가라니까. 아들 주는 건데 뭘. 결국 공짜로 받았어요. 고마워요, 아줌마. 그래. 아들한테 잘해줘. 효자 아들 둬서 좋겠다. 집에 와서 보자기를 쌌습니다. 멸치젓, 된장, 고추장, 집에서 담근 김치,
깻잎 한 단. 다 제 손으로 만든 것들이었어요. 보자기가 제법 무거웠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 무게야. 거울 앞에 섰어요. 옷장을 열고 제일 나은 옷을 꺼냈습니다. 10년 된 남색 블라우스였지만 그래도 깨끗했어요. 다려서 입었죠. 머리도 빗고 로션도 발랐습니다. 오랜만에 며느리도 보는데 단정하게 해야지. 토요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 2호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이 많았어요. 보자기를 가슴에 꼭 안고 섰습니다. 누가 부딪혀도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요. 2호선에서 3호선으로 갈아탔습니다. 약 1시간 반을 달렸어요. 반포역에 도착했습니다. 2번 출구로 나왔어요. 저 멀리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번쩍이는 고층 아파트였어요. 우리 아들이 여기 산다니. 정말 잘 됐네. 가슴이 벅찼습니다. 경비실을 지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주차장에 차들이 빼곡했습니다. 외제차도 많이 보였어요. 벤츠, BMW, 아우디. 여긴 다들 잘 사나 보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4층 버튼을 눌렀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이 반가워할까? 며느리는? 층수가 올라갈수록 가슴이 더 뛰었어요. 14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1403호. 초인종 앞에 섰습니다. 21번 크게 쉬었어요. 딩동.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민수 목소리였습니다. 나 엄마야. 문이 열렸어요.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반갑게 웃고 있었죠. 엄마, 오셨어요? 그래. 무겁진 않았어?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새 가구 냄새, 깨끗한 마루, 하얀 벽지, 다 새 것이었어요. 와, 집 진짜 예쁘다. 그죠? 우리가 좀 꾸몄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었어요. 소파에 수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어머니 오셨어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어요. 그래, 오랜만이네. 잘 지냈니? 네. 짧게 대답하고 다시 핸드폰을 봤습니다. 뭔가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민수가 얼른 말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제가 차 끓일게요. 아니야, 괜찮아. 소파에 앉았어요. 보자기를 무릎에 올려놓고 풀었습니다. 멸치젓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엄마가 이거 좀 가져왔어. 민수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멸치젓이야. 와, 진짜요? 엄마, 이거 완전 오랜만이에요. 민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수진이가 코를 찡그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제 귀엔 크게 들렸어요.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창문으로 갔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여보, 환기 좀 시켜야겠어. 그래. 민수가 주방으로 가서 환풍기를 틀었습니다. 제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내렸어요. 냄새가 싫은가 보네. 참았습니다.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도시 사람들은 이런 냄새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아니에요, 엄마. 전 괜찮아요. 진짜 좋은데요. 민수가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표정은 그게 아니었어요. 인상을 찌푸린 채 베란다로 나가버렸습니다. 엄마 앉아 계세요. 편하게 계세요. 민수가 물을 가져왔어요. 물을 마시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TV는 65인치 대형이었고요. 소파는 가죽 소파였습니다. 식탁도 대리석이었어요. 집 진짜 잘 꾸몄네. 그죠? 할부로 샀어요. 잠시 후 수진이가 베란다에서 들어왔어요. 여보, 나 머리 아파.
방에 좀 들어갈게. 그래, 쉬어. 수진이가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민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요즘 회사 일이 좀 힘들대요. 그래, 그럼 좀 쉬게 해줘야지. 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점심은 제가 차릴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오늘 엄마가 해주려고 온 거야. 진짜요? 그럼. 민수 좋아하는 거 해줄게.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유 몇 개, 요구르트, 음료수만 가득했어요. 반찬은 거의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밖에서 많이 사 먹나 보네. 제가 가져온 재료로 요리를 시작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된장 한 숟가락을 퍼서 냄비에 넣었어요. 물을 붓고 끓이기 시작했죠. 멸치젓도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깻잎 무침도 했어요. 김치도 접시에 예쁘게 담았습니다. 부엌에서 구수한 냄새가 퍼졌어요. 된장 끓는 냄새, 멸치젓 향. 제겐 익숙한 냄새였지만 이 집엔 낯선 냄새였나 봅니다. 안방 문이 살짝 열리더니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이 냄새 뭐야? 엄마가 된장찌개 끓이시는 거야. 진짜? 냄새 너무 심한데. 집에 다 배겠어. 조금만 참아. 금방 환기될 거야. 목소리가 작았지만 다 들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국자를 놓칠 뻔했어요. 참자. 오늘은 참자. 마음을 다잡고 요리를 마쳤습니다. 밥상을 차렸어요. 민수야, 밥 다 됐다. 네, 엄마. 민수가 나왔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이 냄새. 그치? 어서 먹자. 수진이도 불러. 민수가 안방 문을 두드렸어요. 수진아, 밥 먹어. 나 배 안 고파. 그래도 나와. 엄마가 해주셨잖아. 한참 후에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어서 앉아. 많이 먹어. 수진이가 의자에 앉았어요. 하지만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먼저 한 숟가락 떴어요. 우와, 이 맛. 완전 어릴 때 그 맛이에요. 엄마, 진짜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많이 먹어. 제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여전히 수저를 안 들었습니다. 수진아, 왜 안 먹어? 민수가 물었어요. 나 진짜 배 안 고파. 그래도 한 숟가락만 먹어봐. 엄마가 해주신 건데. 됐어. 딱 잘라 말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입맛 없으면 안 먹어도 돼. 감사합니다. 수진이가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민수가 난처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엄마, 미안해요. 수진이가 요즘 좀 예민해서. 괜찮아. 이해해.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목이 메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민수는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혼자 설거지를 하는데 안방에서 목소리가 또 들렸어요. 진짜 냄새 장난 아니야. 빨리 가셨으면 좋겠어. 쉬, 들려. 들리면 어때? 진짜 참을 수가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민수야, 엄마 이제 갈게. 벌써요? 좀 더 계시다 가세요. 아니야. 너희도 바쁠 텐데. 나 집이 편해. 가방을 챙겼습니다. 엄마, 제가 역까지 태워드릴게요. 차를 타고 역으로 갔어요. 침묵만 흘렀습니다.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좀 예민해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또 며느리 편을 들었어요. 역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 차가 떠나는 걸 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 야경이 흘러갔지만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집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텅 빈 집이 저를 맞아줬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왜 전화를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응, 왜?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앞으로 그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 그런 거? 멸치젓이나 된장 같은 거요. 냄새 너무 심해서 집에 다 배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우리 강남 살잖아요. 이런 집에서 그런 냄새 나면 이웃들한테 민폐예요. 민폐?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수진이가 말을 이었어요. 그런 거 차라리 개밥이나 드세요. 사람이 먹을 음식이 아닌 것 같아요. 귀가 멍했습니다. 뭐라고? 시골 음식은 시골에서나 먹는 거예요. 여긴 서울이고 강남이에요. 어머니도 좀 센스 있게 행동하세요. 너.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럼 전 이만 끊을게요. 어머니도 이해하시죠?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덜덜 떨렸어요. 개밥이라고? 73년을 살면서 처음 들어본 모욕이었습니다. 제가 10억 가까운 돈으로 집을 사준 며느리한테서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밥 해준 게 죄야?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며느리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개밥이나 드세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 73년 산 할머니가 아니라 초라한 노인이 보였습니다. 나는 이제 쓰레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받기 싫었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어제 잘 들어가셨어요? 그래.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혹시 우셨어요? 아니야. 엄마, 어젯밤에 수진이가 전화했다면서요?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 타일러 볼게요. 또 며느리 편이었어요. 민수야. 네, 엄마. 너 그때 옆에 있었니? 네. 그럼 다 들었겠네. 내가 뭐라는 소리 들었는지. 엄마,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제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래서 네 엄마는 개밥 먹는 사람이야? 엄마, 그게 아니라 수진이가 워낙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 모욕해도 돼?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근데 뭐? 엄마도 좀 이해해 주세요. 수진이 입장도 생각해 주시고. 가슴이 무너졌어요. 알았어. 끊을게.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때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어요. 왜 내가 이해해야 해? 왜 내가 참아야 해? 일어나서 장롱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서류를 꺼냈어요. 아파트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소유자 박영자, 면적 37평,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손끝으로 서류를 만졌어요. 내 평생이 여기 있네. 30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생선을 팔았던 날들. 손이 얼어붙어도 비린내가 배어도 참았던 날들.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으면서 돈을 모았던 날들.
그 모든 게 이 서류 한 장에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제가 들은 말은 개밥이나 드세요. 분노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옷을 갈아입었어요. 가방에 서류를 챙겼습니다. 도장도 꺼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부동산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중년 남자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파트 하나 팔려고요. 네, 아파트를요? 어디 있는 건데요? 서초구 반포동이요. 37평. 사장 눈이 커졌습니다. 반포동이요? 거기 요즘 진짜 잘 나가는데요.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9억 8천에 샀어요. 2년 전에. 어머, 그럼 지금은 12억은 할 텐데요. 반포 집값 엄청 올랐거든요. 정말요? 네.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장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이 동네 37평이면 지금 시세가 12억이네요. 완전 대박이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2년 사이에 2억이 올랐다니. 최대한 빨리 팔고 싶어요. 네. 그렇게 급하세요? 네. 사정이 있어요. 근데 어르신, 이거 혹시 아드님 사시는 집 아니에요? 제 명의예요. 제 돈으로 산 집이고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상의는 하셨어요? 상의 안 했어요. 해야 될 필요도 없고요. 사장이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어르신,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문제 안 생겨요. 제 집이니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서류 좀 보여주세요. 등기권리증을 꺼냈어요. 사장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네, 맞네요. 어르신 명에 맞습니다. 그럼 얼마에 내놓을까요? 12억에 올리면 한 2주 안에 나갈 것 같아요. 반포는 수요가 많거든요.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매물 의뢰서에 사인 좀 해주세요. 서류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펜을 잡았습니다. 박영자, 서명을 했어요. 도장도 꾹 찍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빨리 연락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을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어요. 이제 정리하자. 다 정리하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사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벌써 연락 왔어요. 12억에 현금 거래하겠대요. 정말요? 네. 집도 안 보고 바로 계약하겠대요. 반포 집이 워낙 귀하니까요. 그럼 언제 계약해요? 다음 주 월요일 어때요? 좋아요. 근데 어르신, 정말 괜찮으세요? 나중에 아드님이랑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월요일 오전 10시에 오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잠시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난 잘못한 게 없어. 모욕당한 건 나야. 그날 저녁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왜 연락이 없으세요? 걱정했잖아요. 나 괜찮아. 주말에 내려갈까요? 아니, 됐어. 너희끼리 지내. 엄마, 아직도 화나셨어요? 화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냥 생각 좀 하는 중이야. 무슨 생각이요? 내 인생 생각.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엄마. 됐어. 끊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월요일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넣었어요.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어르신 오셨어요. 오늘 계약해요. 네. 사무실에 들어가니 30대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어르신, 이분들이 사시는 분들이에요. 안녕하세요. 박영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집 감사합니다. 젊은 남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매매가 12억. 계약금 1억 5천만 원 당일 지급. 잔금 12억 원 한 개월 후.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도장을 꾹 찍었습니다. 어르신, 계약금 1억 5천만 원 여기 있어요. 젊은 남자가 수표를 건넸어요. 수표를 받았습니다. 1억 5천만 원. 숫자가 또렷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달 잔금 때 뵙겠습니다. 젊은 부부가 나갔어요. 사장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축하드려요. 좋은 가격에 파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아드님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아직요. 에구, 곧 알게 되실 텐데. 괜찮으시려나? 괜찮아요.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은행에 가서 수표를 입금했어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 1억 5천만 원. 드디어 시작이구나.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민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전화해. 10분 후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너희 집 팔았다. 네. 반포 아파트. 오늘 계약했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장난 아니야. 진짜 팔았어. 12억에. 엄마, 왜요? 왜 우리한테 말도 없이? 민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명의였고 내 돈으로 산 집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엄마,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인데 이게 말이 돼요? 내 아내가 내 음식을 개밥이라고 했어. 그날 너 옆에 있었지? 왜 아무 말도 안 했니? 그건 난 그날 알았어. 이제 내가 너희한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엄마,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내 아내가 네 엄마를 모욕하는데 넌 가만히 있었잖아.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미안해요. 근데 집을 팔다니요. 우린 어디서 살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 다음 달 말까지 이사 나가. 잔금 그때 받아. 엄마, 제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요. 며느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헝클어진 머리, 눈밑 다크서클. 왜 왔어? 어머니, 집 팔았다면서요? 그래. 팔았어. 왜요? 왜 우리한테 말도 없이?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했어. 어머니, 이건 너무하잖아요. 우린 어디서 살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어머니. 수진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 우리 보증금도 없고 대출도 막혀 있어요. 갑자기 이사 나가라고 하시면 우린 어떡해요? 그게 내가 알 바야?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네.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그때 제가 너무 예민해서 그랬어요. 예민하면 사람 모욕해도 돼?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늦었어.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해.
근데 집은 못 돌려줘. 이미 계약했어. 어머니, 수진이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전세도 못 구해요. 그럼 월세라도 알아봐. 월세요? 강남 월세가 얼마나 비싼데요? 그래서 그게 내 잘못이야?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너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어? 개밥이라고. 수진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제가 실수로 그런 말이 나와? 진심이었잖아. 어머니, 너는 내 음식이 더럽다고 생각했잖아. 냄새난다고, 시골 음식이라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댔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일어나. 이제 소용없어. 어머니, 돌아가. 다음 달 말까지 짐 싸. 문을 닫으려는데 수진이가 문을 붙잡았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우린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손 놔. 어머니, 손 놔라고. 수진이 손을 놨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뒤에서 수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제발. 하지만 다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숨을 골랐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끝이야. 정말 끝이야. 한 달이 흘렀습니다. 잔금 날이 다가왔어요. 민수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부동산 사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내일 잔금 받으러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드님은 연락하셨어요? 아니요. 에구, 내일 만나시겠네요. 다음 날 아침 부동산에 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젊은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민수도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일어났어요.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왔니? 네. 민수가 제 앞에 섰어요. 엄마, 정말 이래야 해요? 그래. 엄마, 앉아. 계약하자. 사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자, 잔금 12억 원 여기 있습니다. 수표 다발을 확인했어요. 12억 원. 평생 처음 보는 큰 돈이었습니다. 확인하셨으면 여기 사인해 주세요. 서류에 서명했어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네, 완료됐습니다. 열쇠 주시죠. 민수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여기요. 젊은 남자가 열쇠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잘 살게요. 젊은 부부가 나갔습니다. 사무실에 저와 민수만 남았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이에요? 그래. 엄마, 저희는 어디로 가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 민수가 울먹였어요. 엄마,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수진이 편만 들고 엄마를 지켜드리지 못한 게 정말 후회돼요. 이제 늦었어. 엄마, 그래도. 민수야. 제가 민수를 똑바로 봤어요. 너는 선택해야 해. 엄마를 지킬 거야. 아내를 지킬 거야. 엄마, 그게 무슨. 너는 그날 아내가 엄마를 모욕할 때 가만히 있었어. 그게 내 선택이었어. 엄마, 죄송해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할지 지켜볼게.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민수가 따라왔어요. 엄마, 같이 밥 먹어요. 됐어. 엄마, 제발이요. 혼자 먹고 싶어. 택시를 잡아탔어요. 창밖으로 민수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뒤돌아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민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오늘 이사 나갔어요. 월세 구했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저예요. 민수요. 문을 열었어요. 민수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짐 가방 2개를 들고 있었어요. 왜 왔니? 엄마, 저 수진이랑 이혼했어요. 뭐?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엄마를 지키지 못한 제가 바보였어요. 민수 눈가가 빨개져 있었어요. 왜 이혼까지? 엄마 없으면 집도 의미 없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민수야. 엄마, 다시 엄마 곁에 있고 싶어요. 받아주세요. 한참을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해? 네. 전 이제 엄마만 있으면 돼요. 들어와. 민수가 집에 들어왔어요. 짐을 놓고 방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가 제일 편하네요. 그래. 네. 집값이 얼마든 엄마 없으면 소용없더라고요.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멸치젓. 엄마, 이 냄새 너무 그리웠어요.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먹어. 많이 먹어. 네, 엄마.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민수가 주방에 있었어요. 엄마, 아침 제가 차릴게요. 그래. 네. 이제 제가 엄마 모실게요. 며칠 후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시장 일 도와드릴게요. 시장 일? 네. 엄마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아니야. 너는 회사 다녀야지. 사표 냈어요. 뭐? 이제 엄마랑 같이 일하고 싶어요. 다음 날부터 민수와 시장에 나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함께 수협에 갔어요. 민수가 무거운 박스를 날랐습니다. 엄마, 이거 어디 놓을까요? 여기 놔. 네. 시장 사람들이 말했어요. 영자야, 아들이 효자네. 부럽다. 그러게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 오늘 수고하셨어요. 너도 수고했어. 엄마, 이제 제가 엄마 지킬게요. 다신 아무도 엄마를 무시 못하게 할게요. 그래. 고마워. 그날 밤 별을 봤습니다. 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엄마, 별 예쁘죠? 그래. 예쁘다. 엄마,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저도요. 이제야 진짜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한 가을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당해야 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준 사랑이 모욕으로 돌아온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폭력이에요. 저는 10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12억에 팔았습니다. 2억을 벌었죠. 하지만 진짜로 번 건 돈이 아니에요. 저는 제 존엄을 다시 샀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집은 또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짓밟힌 나, 한번 무시당한 나, 그걸 그냥 참고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평생 발 닿게 됩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